환율연구소입니다. 시간 관계상 방송 횟수가 조금 빈번하지 못해가지고 우선 양해 말씀부터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이제 미국 11월 소매 판매액이 10월 대비 0.6% 감소하고 그 다음에 생산 가동률도 좀 떨어지니까 또다시 경기 침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주가 상승을 유도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맞겠네요. 그런 세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정했는데, 우선 경기 침체 판단 기준이 한 달 정도 전분기 대비, 전월 대비 소비가 감소했다고 해가 경기 침체라는 주장은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어제보다 오늘이 작게 팔리면 경기 침체냐라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 판단 기준을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에 달하여 고용까지 감소하는 것을 경기 침체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죠. 그래서 지난 1분기, 2분기 마이너스 성장률 기록할 때 미국 재무부 장관이 고용 증가가 지속되고 있으니까 침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침체 주장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 거죠. 또 그것이 설득력이 있는 것이 3분기에는 2.9% 성장률을 기록했으니까 또 4분기에도 플러스 성장률 기록이 거의 확실시 되니까 미 재무부 장관 분석이 맞죠. 그래서 이제 10월 소매 판매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즉 10월 소매 판매는 9월 대비 1.2% 증가했죠. 그래서 포유환율연구소가 이것을 연율로 계산하면, 그러니까 매월 1.2% 증가하면 성장률이 15% 정도 된다는 거죠. 연성장률이. 그래서 9월보다 10월에 너무 좋았기 때문에 11월이 10월보다 0.6% 증가하더라도 3분기 대비로 우리가 성장률을 대부분 작성하니까 3분기 대비로 보면 9월보다 10월이 좋고, 또 8월보다 11월이 좋으면, 또 9월보다 11월이 좋으면 4분기 성장률은 3분기보다 플러스 성장률이 확실시 되죠. 그러니까 전달 대비 지나치게 10월이 소비가 많이 증가했죠. 그때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얘기 안 하고 11월이 조금 10월 대비 크게 증가한 그것과 비교해 가지고 11월이 조금 줄었다고 해갖고 경기 침체다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 그리고 10월과 11월에 할인 행사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기업들은 생산을 좀 줄여요. 또 할인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주문을 많이 해가지고 할인 행사를 하기 때문에 생산량이 줄어지 당연하죠, 이거는요. 그래서 11월이 10월보다 소매 판매액이 0.6% 줄었다고 경기 침체 주장은 설득력도 전혀 없고 모순이다. 그래서 미국 증시 하락 논리로 경기 침체가 임박한 것처럼 이 얘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라는 얘기를 우선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2차전지 주가가 많이 하락하니까 또 이걸 두고 왜 하락하느냐라고 의문도 제기하는 것 같은데, 포유환율연구소 입장에서는 테슬라한테 주가 잘 나갔죠. 연초만 하더라도. 그때와 비슷하다. LG에너지 솔루션 주가가 60만원 돌파해가지고 지금 48만원까지 내렸으니까 약 한 20% 가까이 내렸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PR이 122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품 투성이라는 거죠.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1년 PR을 얼마로 보느냐 하면 30배 정도 보거든요. 30배에서 38배 사이. 그것과 비교하면 에너지 솔루션 주가는 너무 비싸다. 테슬라보다 4배로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품 투성이다. 그래서 빠진다.
그러면 60만 원까지 왜 올랐느냐? 그때 전 기관 투자자들이 그 공개할 때 참여했죠. 그러니까 다 물려버린 거죠. 그래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2차전지 바람을 잡았고, 또 개미 투자자들이 불나방처럼 뛰어드니까 개미들한테 앵겨버린 거죠. 포스코 케미칼 주가도 18만에서 19만원 할 때 106배예요. PER이. 에코프로비엠도 10만원 할 때 89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평균 주가 수익률이 지금 10배 조금 넘는 정도인데 너무 비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빠진다. 그래서 얼마나 빠져야 될까라고 묻는다면 이거 알 수 없죠. 지금 두 번 어떻게 보면 기관들 내지는 그 상승 유도했죠. 전문가들이. 그럼 상봉을 만드는 거죠. 아니면 상봉 말고 트리플 봉우리도 만들 수 있어요. 3봉까지 만들 수는 있는데 그러나 너무 비싸다. 우리나라 주가 평균 주가 수익률과 비교하면 너무 비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까지 하락해야 우리가 뛰어들면 좋은지는 알 수 없다. 이해관계자들은 마치 이것이 엄청난 것이냐, 테슬라 얘기할 때하고 똑같죠. 엄청난 주식이냐 얘기했는데 지금 60%까지 하락했죠. 고점 대비.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뭐 주당 순이익을 보면 뭐 그저 3,000원, 4,000원 되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몇몇 사람한테 추천한 풍산이 그 몇 배냐 하면 주당 순이익이요 7,000원, 8,000원인데도 주가 수익률은 4배가 안 돼요. 그러면 그런 주식들은 뭐 단순히 이제 PER만 가지고 주가를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안정성 측면, 즉 적정한 주가 측면에서는 그 2차전지 주가가 너무 올랐다. 그래서 새로 들어가는 시기는 알 수 없다. 얼마나 빠져야 들어가도 안심 놓고 들어갈 수 있는 가격인지는 알 수 없다라는 거죠. 한때 유행이 끝나고 나면 다시 유행이 돌아오는데 시간 많이 걸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그 전반적으로 경기 불황이 뭐 심하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내릴지도 모르고 하니까 또 기업도 그렇고 가게도 그렇고 부동산 올인했죠. 그렇기 때문에 부도날 기업도 많을 거예요. 건설회사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내년에는 가치주 중심으로 간다고 봐야 돼요. 가치주 중심으로 간다 하면 이런 2차전지는 가치주 아니에요. 그냥 성장주인데 성장성은 확인이 안 된다. 어떻게 알 수 있냐? PER이 막 100배속, 122배속 된다. 그러니까 성장성이 확인이 안 된다는 거죠. 정권 전문가들이 주장과 달리 성장성은 알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